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25일 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저자에 대해서 313페이지고요. 중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여기서 할게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바다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 아무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마음의 복잡성에 매료된 저는 정신의학을 배우고자 고학으로 의대에 다녔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를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죽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느끼시고, 수련 과정을 지도한 정신분석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종교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석 수련은 잘 되었고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고 성공이 뒤따랐습니다. 잠깐만, 제가 눈이 자꾸 잠깐만 시려워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눈이 좀 많이 시려. 눈알이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눈알이 잠시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는 전문직 종사자로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치명적 진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 38세에도 안 돼 죽을 고비에 처해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저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쳤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도와주실 것을 청합니다. 어떤 신이 되었든 존재할 수 있는 그 신에 항복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자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어서 경외감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키스 박사님이요. 이전까지의 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자아나 에고는 없고 힘이 무한한 현존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나였던 것은 이 현존으로 대체되었고 육체와 그 움직임은 오로지 현존의 무한한 의지가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물로 표출되는 무한한 일체성이 명료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삶이 계속되면서도 이 움직임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히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고 온화한 현존의 의지가 인도하여 육체는 제 할 일을 바쁘게 해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자명하게 드러나서 아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몸에서 신경계가 지극히 혹사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고안된 희로의 용량에 비해 훨씬 큰 에너지가 신경계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일상적 동기가 공포나 불안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포나 불안이 함께 모두 사라지셨대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추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과 성공, 돈은 무의미했습니다. 친구들은 진료 업무에 실질적으로 복귀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렇게 할 일상적 동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이면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정질환은 나의 개인성이 곧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저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감정질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감정질환은 그러니까 나라는 신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나라는 신념,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나라는 몸이 생기면서 또 3살 이전에 쇼크가 일어나면서 나라는 거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신념, 그러니까 신념만 해결하면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호킨스 박사님도 뭐라고 그러셔요? 감정질환은 다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그 나라는 신념, 믿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제가 어제 이제 아빠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막 정리를 하면서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데 제가 이거 다 버려야 돼 하는데 이제 저희들 어릴 때 이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얼렁얼렁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그 애들이 찍은 이제 큰 액자가 있었는데, 이거 난데 왜 버려? 난데 왜 버려? 이러는 거야. 큰 애가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네가 아니라고 내가 있잖아. 사진이야 사진. 사진은 네가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이제 공부를 아직은 이제 깊게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고 이것도 다 버리고 보니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모루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있어 놓으니까 이거는 다 버려 하고 막 이랬더니 이거 난데 나를 왜 버려 나를 왜 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네가 아니라고 사진이라고 이 몸도 네가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막 이랬더니 그냥 그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더라고요. 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사진도 나라 그러고 막 이제 내 사진을 없애면 나를 없애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호키스 박사님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걸 이렇게 읽게 되니까 더 편안하게 이렇게 더 인정하고 더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네요. 네. 그냥 의식은 그 장에 그냥 있는데 이 몸이라는 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보여지는 거 이렇게 들어오면 보여줬다가 나가면 안 보이고 그죠? 그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기는 것이 감정질환이다. 감정질환. 이윽고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양 진료 업무가 재개되더니 결국에는 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완전 일의 업무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2,000명의 외래 환자를 보자니 50명이 넘는 심리치료사와 기타 직원, 25개의 진료실, 연구실, 뇌파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임상 연구 결과를 분자교정정신의학이라는 책에 전통 양식을 비롯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10년은 앞선 저작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경계의 전반적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력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습니다. 만사가 동시 발생적으로 벌어져 완벽하고 조화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기적이라 부르는 것의 근원은 현존이었고 개인적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현상의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글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냥 현상의 목격자.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큰 나가 있고, 그죠? 기존의 개인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나는 에고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자꾸 이제 정말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씩은 있잖아요. 더 알 것 같아요. 내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한 생 살다 가요. 그럼 저희 아빠도 그렇고 한 생 살다 가실 때 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내가 있다라는 거로 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근데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또 오죠. 내가 있다라는 거. 나로부터 억울했던 거, 뭐 했던 거, 받았던 거 갚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내가 몸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큰 장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분리. 이거는 컵도 이렇게 딱 떼서 분리되는 거고, 다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죠. 이거는 또 뭐예요? 책이라는 거로 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책이라는 거로 해서 분리되었듯이 나라는 거로 해서 큰 장에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감정적인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질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다 아신 거예요. 모든 감정 질환이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근데 그 상처가 3살 이전의 상처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처가 없어요. 없는데 잘못 받아들여서 쇼크가 있는 거죠. 잘못 받아들여서. 그냥 있는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 감정이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야. 내가 있다는 거를 이름 짓고 이제 다시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서 내가 오는 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보고 해결이 계속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기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물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물질에서 떠나 있는 어떤 그 존재, 진짜 존재, 몸 말고, 그렇죠? 몸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떠나서 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이제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붓다, 깨달은 현자들, 황벽선사 또는 라마나 마하리시나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와 같은 최근 스승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의 서술한 경험들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바가바드 기타가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때로는 스리 라마크리슈나나 기독교의 성인들이 전한 것과 똑같은 영적
황홀경에 들었습니다. 영적인 황홀경. 세상의 만물과,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에 들으려면 600이 넘어 있는 상태에서 황홀경이라는 게 저도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완전 영적인 황홀경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의식이 600이 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쾌감이나 이런 거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황홀경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예. 세상의 만물과 만민이 빛을 발하며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전체가 광명을 내뿜게 되어 움직임 없는 상태와 웅장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 광명을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이 사실이나, 어떻게 해요? 인류는 뭐예요?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니까 모든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떻게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잠이 안 깨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 못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웃긴다. 그쵸? 잠이 안 깬 자신이 누구니까 잠이 안 깨갖고 내가 잠이 안 깼을 때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 있지 않으세요? 깼는데 내가 아직 잠이 덜 깼어. 그래갖고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야.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장악을 못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듯이 보였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완전히 막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한, 그냥 내가 사랑으로 그냥 그 본연의 참나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이고, 그렇죠? 사랑으로 보이고 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뭐예요? 이 의식 자체가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뭐 나가 있어도 그렇고 안에 있어도 그렇고 뭐 이런 상태 너무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다 경험을 해봅시다. 아침과 저녁 시간 전에 1시간씩 명상 수행을 하던 일상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지복이 너무나 강해져 때로 삶에서 제 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을. 호킨스 박사님은 너무도 막 지복인 상태에서 강해져가지고 삶에서 할 일이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지만 우리는 좀 중간중간에 명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렸을 때 눈더미 속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경험이 다시 일어나곤 했고 그 상태를 벗어나 세상으로 돌아오기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세요? 저는 그 의식혁명 읽었을 때 호킨스 박사님 책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써놓은 책은 이 책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거 그러니까 그 호킨스 의식혁명 뒤쪽에 보면 이 정신과를 차려놨을 때 부잣집 그 여자 분이 완전 뒤틀어져 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호킨스 박사님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바닥에서 완전 뒹굴고 막 몸이 이제 사지가 비틀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분이 왔는데 호킨스 박사님을 딱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을 이제 영혼을 본 상태에서 금방 그냥 바로 뭐 다른 거 치료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눈을 쳐다보고 했는데 그게 에너지가 전환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 근원의 감정 질환이 어떤 건지 내가 있다는 근원에서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알겠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이걸 읽어봐도. 너무 너무 막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만물이 그 완벽한 상태 속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빛을 발했고 세상에서 추하게 보는 곳에도 시간을 벗어난 아름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영적 사랑이 지각 전체로 번져나가 이곳과 저곳 또는 그때와 지금 사이의 모든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물질 같은 거 마우스 이런 거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된 게 분리되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사랑으로 그냥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의식 그 자체에 다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분리가 아닌 하나로 그냥 이렇게 봐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고요. 종교는 나눠놨잖아요, 분리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 내 믿음 자체. 컵이라는 건 왜 자꾸 컵을 들고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컵이 뭐, 컵이 나쁜 거 아니잖아. 그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컵으로 보여?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게 컵이지? 컵으로 보이지? 이게 뭐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뭐 컵이 왜? 이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컵이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신념만 찾아서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부정적인 컵을 컵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컵이라고 해서 이 우주 이 의식 안에서 이걸 컵이라는 생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냥 이 모든 분리가 있었는 이 분리감조차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 의식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리를 없애지. 우리 자꾸 분리를 하거든요.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리하고 막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러다가 또 뭐요? 오빠를 보고 놀래고 태어나서 동생을 보고 또 놀래고 그러면서 자꾸 분리하면서 이제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내가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내가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수치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을 내 신념대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요번에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잠깐 보니까 누나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신념대로 해서 어릴 때 쟤 때문에 엄마를 빼앗겼어라는 시각으로 해서 보고 좋게 잘 지내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빠는 말썽 부리는 사람. 오빠 말썽 부리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로 태어났더니 오빠라는 인간이 있었고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오빠가 있으면서 뭔가 오빠는 태어나면서 잠도 안 자고 무슨 초록색 변이 노래야지 건강하고 편안하잖아, 애기들이요. 근데 초록색 변을 많이 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뭔가 오빠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서 엄마를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선택했던 게 뭐예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라는 거로 해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면서 오빠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 전에 뿌렸던 업이 말 잘 듣고 해서 그렇게 오는 거로. 오빠는 또 말썽 부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거로. 너무도 둘이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이제 그 사모 이렇게 하는데 그 수목원에 이제 수목장에다가 이렇게 수목장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기 참 좋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밝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밀양에서 되게 좋네 그랬더니 네 여기다 땅 사놓게 하면서 막 이러더니 그래서 땅 사놓고 나면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러는 거예요. 뭐 미쳤나 왜 같이 사는데 하면서
같이 막 그랬는데 오빠는 그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 소리 하노? 하면서 본인은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데 뭐 나는 할 일이 많다 세상에서. 나는 이거 이런 시골에 들어와서 오빠랑 안 살. 그냥 그래 그랬으면 되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같이 동생하고 다 같이 살자는데 야 정신 있나 없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야. 오빠는 또 그런 생각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구만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이 몸이 움직인다 움직일 때까지는 세상에 할 일이 만큼 많다. 나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도 아주 얘가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가만 생각하니까 누나한테 엄마를 빼앗겼다라는 그거에 엄청난 열등감이나 이런 거로 자존심을 엄청 내세워요. 자부심이. 근데 또 어느 정도의 의식은 아주 낮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돈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벌어요. 벌고 집도 있고 뭔가 막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래서 의식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됐기 때문에 집도 있고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거가 또 보이는데 나름 자부심, 175의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근데 그거 이제 그게 왜 저렇게 강하고 그랬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지 내가 너를.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 돈 10만 원을 이제 어디서 돈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가지고 10만 원을 주더래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도 다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는 사무실 어딘가에는 던져져 있대요. 안 쓴대요. 누가 준 돈 자체. 너무 너무 얘가 철두철미하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막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막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다르다라는. 그리고 또 떨어져서 그만큼 산 거잖아요. 50 몇 년 동안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부모님 때문에 일해야 될 거 만나야 될 거만 잠시 만나서 그냥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만 했었지 굉장히 어떤지는 몰랐었다는 내 신념대로 그냥 보고 생각하고 어릴 때 그 상태에서만 그냥 보고 있었지 성인이 돼서도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동생과 오빠가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내가 있다라는 거로 태어나서 이제 분리가 막 시작이 되면서 쪼개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쪼개놓은 거야. 쪼개고 엄청나게 이 의식은 하나인데 엄청나게 쪼개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막 예를 들으시는 거가 왜 그러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분리를 시켜놓은 게 좋은 신념도 있고 나쁜 신념도 있고 근데 우선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나쁜 신념부터 믿음부터 없애고 좋은 것도 나중에는 없애야 된다 그러셨는데 왜 좋은 거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것조차 이 의식의 장 안에서는 자꾸 분리를 시켜놨던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빠 때문에 참 웃겼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해요. 오빠가 감정적인 것도 좀 조절이 더 안 되고 제일 막 좀 그랬는데 그냥 뭐 잘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의 침묵 속에서 세월이 가는 동안 현존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나고 나서도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이거는 계속 여러 번 계속 매일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 글은 호킨스 박사님의 이 상태를 그래도 그나마 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건데 너무 좋네요. 개인적 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것. 개인적 나는 무한한 현존의 매개체가 되어 현존이 의도한 대로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존이 의도한 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그냥 현존한 대로 바쁘게 이 몸이 막 움직여서 현존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게 자각하에서 내가 힘들어 많이 움직여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제 그 방에 있는 짐들을 막 뺐어요. 빼고 들어서 빼고 버려야 될 거 막 싹 다 어제 버리고 저희 아들하고 남편하고는 갖다 버리는 걸 하고 막 큰 실어다가 버리고 저는 막 빼서 그냥 막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한 영혼이 사라지고 나니까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다 쓰레기인 거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다 쓰레기구나.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할 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발바닥 종아리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끌어내고 하는 것만 해서 정리하는 거에서 나는 뭐 괜찮은데 했는데 나중에는 괜찮았을 땐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의식이 다른 데로 이렇게 막 갔을 땐 내 몸으로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으로 딱 오는 순간 아프다는 게 오는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벌써 32분이네요.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서 모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월요일에 또 시간이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분리하지 말고요. 하나로 보자는 거죠. 하나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함 있어야 되고요. 분리돼서 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런 거지 찾아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